원숭이띠 분들은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나 혼자서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쪽도 굉장히 이제 섬세하거든. 꼼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일을 좀 가지면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내가 먹을 것들은 그래도 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용장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태어난 달로 봤을 때 네. 우리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복을 쥐고 태어난 월생은 몇 월생이 있고 반대로 좀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월생은 몇 월생이 있을지 태어난 달에 따른 우리 원숭이띠의 평생 운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원숭이띠 분들만의 특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영특하다 그래요. 잔머리 이렇게 머리 잔머리 굴리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쓰는 거를 머리를 굉장히 잘 써. 잔꾀도 많고. 그래서 이 머리 쓰는 거를 사업적이나 아니면 내 직업적으로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면 굉장히 대성을 할 수가 있어요, 원숭이띠 분들이. 근데 이 머리를 잘못 쓰면 별로야, 별로. 그래서 이 참 원숭이띠 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거리감을 둘 수는 있어, 원숭이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확 이렇게 내지르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 근데 이제 사람을 사귀게 되면 또 굉장히 또 오래 또 끈끈하게 또 가요. 근데 또 원숭이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또 매몰찬 면들이 있어. 네.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좋게 가다가도 어느 한 부분에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틀어지거나 그러면 진짜 칼같이 끊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거든, 원숭이띠 분들이.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내 사람이 없다라고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원숭이띠 분들이.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외로운 팔자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숭이띠 분들이 그런 부류 중에 하나다 그러는 거지. 실제 들어서 우리 원숭이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여성분들 중에서 유난히 가정이 있어도 가정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원숭이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 그리고 또 원숭이띠 분들은 또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식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있어도 본인은 외로워. 이게 원숭이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외로움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를 찾게 되고 아니면 이제 찾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관계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이제 나 혼자서 지내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나 혼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원숭이띠 분들한테는 성향 자체가 나 혼자서 하는 일들이 원숭이띠 분들은 잘 맞는 거지. 그럼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선생님 봤을 때 인생을 쭉 돌아보면 대략 어느 나이 때 보통 좀 많이 힘든 일들이 좀 보통 몰아서 오나요? 원숭이띠 분들 이렇게 보면은 20대에서 20대 초반에서부터 40대 중반까지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한참 활동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지. 어떠한 직업을 정해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근데 원숭이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 10대이거나 어린 자녀이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혹시 이제 자녀분들 계시면 원숭이띠 분들은 이제 손재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성격도 꼼꼼해.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예체능 쪽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떠한 기술직, 이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일을 좀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1인 사업자가 되든 뭐 직원을 뭐 거느리든 그거는 이제 일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원숭이띠 분들은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나 혼자서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쪽도 굉장히 이제 섬세하거든. 원숭이띠 분들이 꼼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일을 좀 가지면 좋아요. 그럼 선생님 우리 원숭이띠 분들 바라봤을 때 네. 태어난 달로 좀 저희가 풀어보자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좀 복을 쥐고 태어난 월생은 몇 월생 분들이 좀 있을까요? 원숭이띠 분들 이렇게 보면 느긋한 면이 좀 있거든요. 성격은 굉장히 급한데 좀 일적인 걸로 보면은 조금 느긋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띠 분들 이렇게 보면은 태어난 달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내가
편안하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0월, 9월, 10월, 9월, 10월 요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성해서 원숭이띠 분들은 조금 어찌 보면 좀 이런 얘기가 이제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조금 한량 기질도 좀 있어 원숭이띠 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안함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생들 9월생, 10월생. 그런 분들은 그래도 내가 먹을 것들은 그래도 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먹을 거는 재물이잖아. 네. 근데 이 재물을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 이 재물 관리를 이제 잘 해야지 내가 풍족하게 먹느냐 아니면 조금 부족하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띠 분들은 그 재물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 나가고 들어오는 이제 이런 금전 관리 그리고 원숭이띠 분들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새어나가는 돈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본인이 좀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줬을 때 내가 좀 편안하게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차이거든. 그럼 어쨌든 9월생, 10월생 분들이 그래도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복을 쥐고 태어난 월생으로 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선생님, 유난히 우리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도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월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 그럼 있죠. 힘들게 사시는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 월생들 보면은 12월생이나 1월생이나 그래요. 12월생이나 1월생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12월생이나 1월생들 보면은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거든요. 그럼 노력하는 만큼 이제 보답이 와야 되잖아. 근데 굉장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보답은 좀 부족하다 그러는. 항상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생활에 태어나신 분들 보면은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본인에 대한 불만, 집안에 대한 불만,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원숭이띠 분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셔. 원숭이띠 분들 이렇게 보면 노력하는 것만큼 이제 재물, 재산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원숭이띠 분들은 이렇게 보면 잔머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떠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투기 아니면 이제 노름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것들도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원숭이띠 분들 별로 도움 안 돼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막 이제 구상을 하는 거야. 내가 머리가 이제 그게 이제 잔머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막 굴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얼마 투자를 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게 원숭이띠 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내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어. 결과물이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원숭이띠 분들이 그런 쪽에 이제 눈을 그냥 내 용돈벌이나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하시는 거는 뭐 그것까지는 뭐 하지 말란 소리는 못 하겠고 근데 어떠한 투자나 이런 쪽으로 할 때는 내가 잔머리를 써서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할 때는 좀 많이 심사숙고해라 그래요. 내가 내 발등을 찍어. 그래서 부지런히 내가 모은 재산을 한 탕에 잃을 수가 있어. 원숭이띠 분들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한탕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좀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원숭이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얘기지만 어딘가에 막 투자를 해서 뭐 일확천금을 누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원숭이띠 분들은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돈이 모아져야지 내 거가 돼. 근데 원숭이띠 분들은 이제 돈의 흐름을 보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 네. 근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저축을 하고 뭐 내 생활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원숭이띠 분들은 보면은 씀씀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씀씀이들을 좀 본인이 좀 관리를 좀 해야 돼. 그런 씀씀이들을.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금전이란 것도 모여지고
또 지켜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띠 분들은 이렇게 보면 부모님한테 이제 유산을 받거나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금전이 이제 목돈이 생긴다라고 하면 원숭이띠 분들은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현금보다는 네. 현금 가지고 있으면 줄줄이 새나가 돈 쓸 일이 그만큼 생겨. 그러니까 꼭 문서화해서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꼭 문서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들고 있으면 돈이 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많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 선생님 또 한 말씀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굉장히 재주도 많고 어디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본인도 굉장히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분위기도 이제 많이 이끌어 가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원숭이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의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 사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은 거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이 세상은 외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마음을 조금 둥글게 갖고 좀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 원숭이띠 분들은 특히나 본인들이 재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재주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좀 찾아서 자기한테 잘 맞는 직업, 원숭이띠 분들은 특히나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를 좀 잘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원숭이띠 분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